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 킹크 캐럴린 엘리엇 지음 김정은 옮김 정신세계사 지은이 캐럴린 엘리엇 작가이자 강사로서 그림자 통합 연습과 응용 오컬트 철학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다수의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잡지 마녀를 잘 발간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문화 비평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펜실베니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공리란 결론 도출을 위해 증명 없이 일단 옳다고 전제하는 명제를 뜻한다. 즉 앞으로 소개할 7개의 공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없는 본 작업의 명제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험하는 자세로 이것을 일단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켜보고자 한다면 아주 놀랍고 뿌듯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1.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 이 공리는 다소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특히나 당신이 삶에서 고난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고난을 내가 원했다고 생각하는 건 무척이나 거슬릴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패턴을 원한 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면이 아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면, 악마적인 면이 원한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는 동일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 부분이 원한 것이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는 앞서 지혜로운 마법사 칼 융이 했던 예리한 인용구,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의 또 다른 버전이기도 하다. 융은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은 생식력이 있고 수용적이고 마법에 유능한 우리의 일부분을 내내 설명했다. 무의식에 생식력이 있다는 말은 무의식 안에 감정과 상징과 태도가 우리의 경험을 만드는 동시성 또는 유의미한 우연을 창조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무의식에 있는 욕망은 그것이 무엇이든 태어날 것이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의 결과는 행위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어떤 것, 즉 운명이 당신에게 부여한 일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강력한 무의식의 욕망, 호기심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두 받아들여 의식화하는 작업을 불편하더라도 해내면 무의식은 당신을 쥐고 흔드는 불길한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라는 공리의 목적은 어떤 경험을 당사자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으로 창피 주려는 게 절대 아니다. 수치와 비난은 통합 작업에서 정말 대단히 큰 역효과를 낼 뿐이다. 수치심을 느낄수록 그것은 더더욱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공리의 목적은 발굴 도구다. 이 도구를 쥐고 당신의 경험을 만든 무의식의 욕망, 호기심을 흥미로운 마음으로 슬슬 펴보기 시작하면 그러한 욕망이 진짜 나에게서 나왔음을 진심으로 깨달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 대부분에게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무의식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보 마법사들은 물질화를 시도하고도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하기 쉽다. 의식적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완전 별로인 것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크게 삐끗하고 나면 큰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가능성 있는 많은 마법사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말들을 다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아마추어 티를 못 벗는 시시한 마법일지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가 엉터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 즉 우리의 무의식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실현한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마법을 우발적으로 해왔으므로 의도를 세우고 마법을 하는 것은 욕망과 결과의 과정을 보다 확실히 자각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다음의 말을 숙고해 주길 바란다. 당신 삶에서 벌어지는 현재 상황, 특히 짜증나는 패턴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 가령 매달 특정 금액만큼의 돈밖에 벌지 못한다거나 질이 안 좋은 비슷비슷한 치들만을 애인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거나 반복적으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등등은 이미 언제나 벌어지고 있는 우발적 마법의 결과이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상황은 당신 무의식의 깊은 욕망이 아름답게 실현되었음을 뜻한다.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폐허가 된 전쟁 지역이나 학대 상황에서 꼼짝 못하는 아이들을 대며 이렇게 말한다.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원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요?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첫째, 삶에서 펼쳐지는 외부 상황에 개인의 무의식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집단 무의식의 욕망도 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어림 기준을 소개하겠다. 만일 짜증나는 패턴이 굳이 나에게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패턴이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개인 무의식이 구체적으로 창조한 상황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전쟁이나 인종차별, 아동학대 같은 전 인류적 문제라면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전쟁과 학대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수천 년간 통합되지 않고 억압되고 부정당한 개인의 그림자 욕망이 집단적 힘으로 뭉쳐진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나는 아주 용감하고 관대한 영혼들 중에는 유년 시절에 극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어쩌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의식화하고 치유하여 마침내 집단까지도 치유하겠다는 강한 개인 무의식의 욕망을 갖고 이 세상에 온 사람도 있다는 의견이 완전히 무리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 집단이 만들어낸 끔찍한 상황에 처한 아이나 사람일지라도 효과적인 마법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기 연민, 절망, 분노, 비통과 같은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끔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게 재미있고 만족스럽긴 하지만 행복한 동시성과 결과를 창조하는데 마법적으로 효과적이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집단 그림자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각자의 개인 무의식 속 욕망을 자각하고 통합한 뒤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집단 무의식이 야기하는 잔혹한 상황은
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인들이 만드는 것인 만큼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더욱 명료히 자각할수록 집단 무의식에 끼치는 자기 몫의 영향력을 청소할 수 있다. 2. 감각을 쾌락으로 경험하느냐, 고통으로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행사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감각은 질적으로 중립적이다. 그것을 고통으로 경험하느냐, 쾌락으로 경험하느냐는 감각을 해석하는 마음의 결정에 달려있다. 시인 존 밀턴이 신라권에서 썼듯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나는 방울 양배추를 좋아해서 그것을 먹는 건 나에게 즐거움이다. 하지만 양배추 특유의 황 냄새를 싫어해서 이걸 먹는 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출산은 누구나 아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현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분만은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하며 촉진을 위해 무통주사를 놓기도 한다. 하지만 쾌감 출산이라 불리는 운동도 있다. 쾌감 출산을 하는 여성은 출산할 때 느끼는 강렬한 감각을 쾌락으로 경험하도록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끔찍한 고통이 아닌 오르가즘으로 경험한다. 출산할 때의 대단히 강력한 감각을 쾌감으로 경험하도록 훈련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감각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선택해 인식할 수 있는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삶과 정신에서 경험하는 감각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은 무기력이나 잔인한 운명의 처분에 흔들리는 상태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실존적 변태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 계기인 성적 변태 또는 BDSM은 확실한 비유를 제공하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러한 행위에 쾌감과 만족을 얻는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특히나 이 성적 변태 현상에 대해 숙고하며 탄생했다. 왜 우리는 삶의 고통을 이러한 플레이를 할 때 느끼는 즐거운 쾌락으로 경험할 수 없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BDSM에 참여하는 사람은 맞고 묶이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데 바로 이 의도적 선택이라는 요소 덕분에 사람들은 고통과 결박을 일종의 놀이로 재미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보통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경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맥빠지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도 처음에는 척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가령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라는 공리를 시험삼아 인정해 보는 것.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당신의 어떤 면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 행동, 사고의 흐름, 기분 등을 즐겁고 유쾌하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선택하고 욕망했다고 말이다. 이것을 하나의 변태적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면 당신의 주체 감각은 크게 확장되고 의지가 통합되며 재미와 즐거움이 실제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다.
욕망은 부적이나 억압이 아닌 실현을 통해 진화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적인 욕망, 호기심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의식적인 마음의 기준에서 보면 꽤 금기시되고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는 결핍과 제약에 대한 욕망, 억울함을 느끼고 싶은 욕망, 거절을 느끼고 싶은 욕망, 불만족을 느끼고 싶은 욕망, 상처받고 싶은 욕망 등이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은 삶의 상황과 사건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핵심 단계를 놓친다. 바로 실현됨을 찬양하는 단계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충만함과 기쁨 어린 흥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려 들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습관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둡고 뒤틀린 욕망 호기심이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실현됨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지금까지 부정과 기피로 일관한 욕망이 실현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한 욕망은 해방된다. 또 이 욕망이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빛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를 느끼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이 삶의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나는 내 드라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두운 욕망의 성취를 미친 듯이 정신을 놓고 축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욕망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를 느끼고 싶은 욕망으로 변이했고 나는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